네, 이번 주 논문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자코비안 베이스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논리니어 뉴럴 인코딩 모듈스라는 유립스 2025 논문입니다. 네, 우선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럴 인코딩 모델이라는 프레임워크는 간단한데 이제 사람한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fMRI를 찍으면 이제 벅셀별로 볼드 레스폰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AN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이미지를 클립 같은 모델에 넣어서 나온 피처를 가지고 이 피처에서 실제 뇌에 보이드 시도로 가는 매핑을 학습합니다. 이때 이제 매핑 함수로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리치 리그레션 같은 리니어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논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딥 네트워크를 씁니다. 성능은 주로 이제 R스퀘어나 피어싱 코릴레이션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지난 몇 년간 비전 랭귀지 멀티모달에서 꽤 잘 작동해서 ANN 인베드 이미 실제 펑셔널 브레인 위전이랑 잘 대응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아직 잘 풀리지 않았는데 바로 볼드 리스폰스의 논 리니어리티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논 리니어리티를 추정했냐면 가장 흔한 전략이 리니어 모델이랑 논 리니어 모델의 R스퀘어 차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복셀에서 논 리니어 모델이 리니어 모델보다 훨씬 더 잘 예측하면 그 리지언은 논 리니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 논문이 지적하는 게 이 전략이 근본적으로 망가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쓰는 인풋 피처 예를 들어서 클립 VLT의 딥 레프레젠테이션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안에 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잔뜩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리니어 헤드만 붙여도 볼드를 잘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피겨 5를 보시면 홀 전체 브레인뿐만 아니라 10개 아로의 각각에서 리니어 모델과 논 리니어 모델의 R스퀘어가 거의 일직선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스퀘어 차이로 뭔가 잡아내려고 해도 뭐 모델의 성능 차이지 볼드 자체의 논 리니어리티가 아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게 JNE, 자코비안 베이스드 논리니어티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방법인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생각해보면 리니어 시스템은 입력이 뭐가 들어오든 이제 로컬 리니어 매핑, 그러니까 자코비안이 항상 똑같습니다. 선형이니까. 반면에 논 리니어 시스템은 입력마다 자코비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은 샘플별 자코비안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디스퍼션 자체가 논 리니어티의 프록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네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테스트셋의 각 샘플 i에 대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이제 이건 인코딩 모델의 출력 y를 입력 x로 미분한 값인데요. 차원은 이제 d 모델 곱하기 m 값입니다. 그래서 d는 이제 768 차원 클립 bit의 representation 차원이고 m은 복셀 개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텝 2는 모든 샘플의 자코비안을 평균내서 베이스라인 매핑인 JN민을 만듭니다. 이건 이제 자극별로 개별 특성을 지워버린 일종의 글로벌 리니어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각 샘플의 자코비안에서 이 베이스라인을 뺀 뒤에 L1 놈으로 축약을 합니다. 그러면 샘플별로 이 자극이 베이스라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라는 복셀 레벨 데비에이션 벡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비에이션 벡터의 샘플 간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복셀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바로 이제 JN이 자코비안 논리니어티 에스티메이션 값이고 이 JNE는 결국에 복셀별로 이 자코비안이 샘플마다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의 표준 편차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실용적인 포인트는 이렇게 입력이랑 출력을 모두 Z-score 노멀라이즈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리전마다 스케일이 다는 문제가 사라져서 크로스 리전 비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이제 매트릭이 실제로 논 리니어리티를 잘 잡는지 검증하는 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세니티 체크는 싱글 뉴런 레벨에서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4개, 렐루, 리키 렐루, 젤루, 실시를 두고 입력을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슬라이딩 윈도우로 훑으면서 각 지점에서의 JNE를 계산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JNE가 로컬 리니어 매핑의 분산이니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세컨드 데리버티브이랑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값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가 2차 미분이기 때문에 이 값이랑 대응이 돼야 되고 이제 피겨 3b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젤루랑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한 함수라서 꽤 넓은 레인지에서 JNE가 높게 나오고 렐루는 x 이퀄 제로에서만 불연속이라서 딱 그 지점에서만 스파이크가 생기고 나머지는 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의 리니어 리전에서는 JNE가 엄밀하게 0이 나오고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JNE 커브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수준에서 검증하는데
이제 싱글 뉴런은 당연히 되는 거고 실제 인코딩 모델처럼 여러 층짜리 네트워크에서도 제인이가 논 리니어리티 강도를 잘 반영하는지 보는 파트인데 이제 셋업은 3레이어 레지듀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고 그 인풋 차원은 실제 클릭 비에이티를 따라서 768차원, 샘플 수는 1000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네트워크 안에 이제 로케이션 1이랑 로케이션 2라는 두 개의 플러그인 위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논 리니어리티의 소스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액티베이션 아무것도 안 넣으면 제인이가 정확하게 0이 나오고 샬로우 위치에 넣는 것보다 딥 위치에 넣은 게 제인이가 더 크고 두 위치 모두 활성화됐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실험 결과랑 제인이가 나타내는 값이 잘 얼라인 돼 있다라는 걸로 이 제인이가 유용하다라는 점들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